안녕하세요, 로파잉입니다. 요즘 치과업계에 매출 감소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얘기가 들리는데요. 예전보다 환자 유입이 줄고 수익이 빠르게 떨어지다 보니 치과 매출 감소 여파로 결국 인건비 조정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미 감원이나 급여 삭감 등을 고민 중이거나 시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는데요. 지금 같은 불경기에는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감기 걸려도 약국에서 대충 버틴다거나 통증과 근육, 허리가 아파도 물리치료를 미루는 사람이 증가하는데요. 병원 검진 또는 한의원을 가는 횟수도 현재는 많이 줄였습니다. 경기 불황에 치과와 한의원은 체감이 더 심하다고 하는데요. 치과 치료비 부담 때문에 미루시는 분들도 많고, 한의원은 대부분 비급여라서 경기 불황에 가장 먼저 줄이는 영역입니다. 최근 치과 개원가에 환자 감소세는 심각한 수준인데, 게다가 저가 공장형 치과의 등장으로 동네 상권에서는 폐업하는 곳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견적을 비교해야 할 정도로 바가지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대한민국에서는 치과마저 흔들리고 있을까요? 같이 보실까요? 2000년대 초반 임플란트는 대중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가격도 지금보다 훨씬 높았는데요. 개당 150만원에서 250만원대였으며 경쟁도 지금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한 번의 매출은 대량으로 발생했는데요. 지금처럼 보험 적용이 없던 시대였고, 모든 임플란트가 비급여 고단가였습니다. 한 개만 해도 순수익은 어마어마했는데요. 병원급 또는 대형 치과는 300만원 이상도 흔했습니다. 초기에는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한 원장이 적었는데요. 2010년대로 넘어와서 대학생부터 직장인들은 치아 교정 붐이었습니다. SNS와 미용 트렌드에 맞물려 교정 수요는 폭증하게 되었는데요. 한 건당 300에서 500만원 수준이었고, 교정 환자는 장기간 유지가 되기 때문에 치과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매출원입니다. 교정 시장 자체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니 치과 전성기 매출의 핵심 축이 되었는데요. 투명 교정도 나오며 신기술이 계속 도입되었습니다. 지역 안에는 소수의 치과가 있으니 따로 마케팅을 하지 않더라도 입소문으로 예약이 정말 꽉 찼는데요. 경쟁이 약하고 진료 단가는 높고 비급여 비중은 큰 부분을 차지하니 이 조합이 치과의 전성기를 만든 핵심입니다. 홍보가 필요 없고 기술만 있으면 자리에 환자들이 자동으로 유입되니 치과 의사는 꿈의 직업이었는데요. 이후에도 라미네이트처럼 미용치과 붐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건비를 걱정하는 치과들이 늘어났습니다. 치과 위생사 평균 연봉은 3천만원에서 3,300만원 수준인데요. 지금처럼 동네마다 치과가 4개에서 5개씩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면 버틸 수 있겠지만, 이제는 생각보다 많은 치과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개원 대비 폐업 비중은 55%로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30년 전보다 무려 8.2배나 넘게 문을 닫고 있습니다. 운영기간도 1년 미만 치과는 6%였으며 5년 미만은 20%로 폐업 증가세는 커지고 있는데요. 편의점보다 치과가 많다는 말이 정말 현실이 되었습니다. 출혈 경쟁이 격화된 수도권 개원가의 현실은 어떨까요?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면서 조기 폐업하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무조건 잘 될 거라 생각하고 개원을 하지만 마케팅 비용만 쓰고 소비자들은 찾지 않고 있는데요. 2023년 12월 기준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2000년도에는 개원이 4,000개가 넘었고 폐업은 600개였는데요. 하지만 2023년에는 개원이 2,357개였고 폐업이 1,298개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치과의 수명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건데요. 치과는 일단 초기 투자 비용이 상당합니다.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이니 임대료도 상당히 비싼 편인데요. 평균 예상 비용은 3억에서 4억 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과한 욕심을 부리는 치과는 망하게 되어 있고, 동네에서 적당히 벌면서 과잉 진료 없이 오래 영업하는 치과는 계속 살아남고 있는데요. 이제는 환자들에게 과잉 진료를 하려는 순간 큰일이 나는 시대입니다. 가격 비교를 해보면 한 번에 알 수 있는데요. 치과의 생존은 사실상 비급여, 고단가에 달렸습니다. 하지만 불황 때문에 더 이상 소비자들은 비급여를 안 하게 되는데요. 업계에서는 리뷰와 마케팅 전쟁이 심각합니다. 광고비만 매달 100만원에서 300만원 수준인데요. 이벤트와 쿠폰, 리뷰 비용도 지급해야 하니 점점 남는 게 없는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치는 높아지고 과잉 진료에 대한 의심은 높아지는데요. 상권의 저가 공장형 치과가 한 곳만 생겨도 일대는 싸늘해집니다. 바로 출혈 경쟁 시스템에 돌입해야 하는데요. 2024년
폐업을 한 카페의 숫자는 12,200개가 넘습니다. 하루에 34개의 카페가 폐업을 한 셈인데요. 경기 부진에 소비가 줄자 폐업에 내몰렸습니다. 인구수 대비 너무 많은 카페가 문제가 되는데요. 메가커피처럼 저가 커피가 나오자마자 기존 카페들은 폐업을 하거나 함께 저가 경쟁에 뛰어듭니다. 치과 역시나 똑같은 상황인데요. 건물이 생기면 같은 건물에 두세 개가 우후죽순 생기는 의료기관은 치과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상권에 꼭 저가 공장형 치과가 있습니다. 높은 임대료와 인건비, 그리고 마케팅 비용을 주면서 저렴한 진료비로 현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비를 받고 나서는 사후 관리를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요즘 인터넷과 SNS에서 자주 보이는 광고 문구가 있습니다. 임플란트 30만원, 초특가 이벤트 치과, 이런 내용인데요. 겉보기에는 가격이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오히려 더 큰 비용과 고통을 치를 수 있습니다. 바로 과잉 진료와 불필요한 치료인데요. 간단히 보존 치료가 가능한 치아도 무조건 임플란트를 권유하는 곳도 있습니다. 뼈 이식같이 불필요한 추가 시술을 권장하기도 하는데요. 위임 진료 또는 저품질의 진료도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의사가 아닌 직원이 보철과 교합같이 핵심 진료를 대신하기도 하는데요. 환자는 의사에게 치료받는 줄 알고 찾아갔지만 비전문가가 시술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부작용과 실패 위험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교합이 불안정하면 턱관절 통증이 심각해지고 임플란트 주의염으로 재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과도한 마케팅과 저가 경쟁으로 치료 전에 전액 결제를 했지만 병원이 중간에 폐업을 한 경우도 요즘 많이 보이는데요. 헬스장 먹튀는 들어봤지만 치과 먹튀는 신선하긴 합니다. 임플란트 개당 30만원, 이렇게 과도한 가격 경쟁 광고는 불법 또는 과장 광고가 아닌지 한 번쯤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국민들의 구강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자부심 있는 동네 치과 의사들은 공장형 치과에게 가격과 규모로 밀리고 있습니다. 외부 자본이 개입되면서 환자보다 수익 우선 구조인 곳들을 이길 수 없는데요. 마케팅도 잘하고 좋은 곳에 있는데 가격도 저렴하니 잘 되는 곳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형 공장형 치과 한 곳에서 한 달에 임플란트 식립 개수가 3,000개면 적자이고 4,000개 이상이 되어야 손익분기점을 넘는다고 합니다.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한 건데요. 저가 공장형 치과 한 곳에서 한 달에 식립하는 임플란트 건수가 동네 치과 100여 곳이 1년에 수술하는 건수를 합한 것보다 많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잡기 위해 어마어마한 마케팅 비용을 쓰고 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절대 양질의 고가 제품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극심한 출혈 경쟁에 점점 동네 치과들은 경기 침체의 경쟁력마저 잃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최근에 치과 언제 가보셨나요? 살면서 가장 가기 싫은 곳이 바로 치과인데요. 안 아플 때 관리를 잘해야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